네, 포함고 1학년 수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교과서 중단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2에서 34페이지 문제풀이 할게요. 또 1번에서 5번은 그냥 패스하고요. 6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x값에 관계없이 등식 x-2의 세제곱이 a x 플러스 1의 세제곱부터인가? 세제곱 bx 플러스 1의 제곱 cx 플러스 1 플러스 d라고 됐을 때 ABCD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네요. 네, 항등식 문제라서 사실 그냥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하면 되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으로 하자니 숫자만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하자니 문자가 이제 4개면 식이 4개 필요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식이 좀 복잡해지고요. 아니면 이제 전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x-2의 세제곱은 괜찮은데 이 오른쪽 전개하자니 좀 안 된다기보다는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뭐 그걸 우리가 따로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지금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게 거슬리잖아요. 왼쪽 x-2 세제곱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거 할만하죠. 근데 얘가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치환을 해버립니다. 치환. x 플러스 1을 t로 바꿔버려요. 그럼 오른쪽 식은 되게 간단해지죠. at의 세제곱, bt의 세제곱. x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결국 t랑도 관계없다는 거랑 똑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면 x-2라는 거는 어떻게 치환이 되냐면 t-3으로 치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 뺀 거니까요. 3 뺀 거.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얘 대신에 t를 넣어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3의 세제곱, at의 세제곱, bt의 제곱, ct 플러스 d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t에 관계없이 t에 대한 항등식 이라고 체크하면 좀 문제가 할만하죠. 왼쪽 전개만 하면 되죠. t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전개하는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요. 그럼 a는 1, b는 마이너스 9, c는 27, d는 마이너스 27 해서 끝나버리죠. 2개 더하고 2개 빼래요. 2개 더하고 2개 빼랍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9 빼기 27 빼기 플러스니까 27 하면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33페이지 7번 보면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얘도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 px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답니다. a, b를 구해보시고 뭡니까? 수치 대입법 얼마? 지금 모르는 건 px는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리죠. 어떻게? x에다가 뿔마 1을 넣어줘서요. 해보면 x에다 1 넣으면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얼마죠? 0인가요? 하나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읍시다.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 1, 마 2, 마 4, 마 3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는 거죠. 이 두 개 연립.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더할까요?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5.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a는 5.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33페이지 문제 8번 다항식 px는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래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px를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랍니다. 그럼 p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먼저 뭐 넣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러면 p-1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p-1이 얼마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a 마이너스 8이 1이죠. a는 9인가요? 아, 얘가 9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x에다가 1 넣으면 r 나오죠. p1은 1 더하기 9 더하기 2 빼기 5니까 12에서 5 빼면 7인가요? 아, 그래서 답 R은 7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정리,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죠. 인수분해하시오. 지우고 해야겠네요. 지우고 합시다. 네, 이어서 33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 짝꿍을 잘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빼기 6 해서 공통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치환 라지 x 그러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마이너스 6이고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1x 라지 x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요. 2, 9로 인수분해 되나요? 그러면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9고 다시 원래 걸로 치환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죠. 더 안 되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복소수 단원 아니니까 뭐 이미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x 4제곱 3x제곱 y제곱 플러스 4y 4제곱 얘를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신경 써야 되는 인수분해죠. 뭡니까? 라지 a제곱 라지 b제곱 이런 꼴이거든요. 커다란 덩어리의 제곱, 커다란 덩어리의 제곱을 만들어서 합차를 써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의 제곱 빼기 덩어리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x 4제곱 4y 4제곱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절반의 제곱해서 4가 되려면 얘는 4가 있어야겠죠. 이해되나요? 더했으면 당연히 빼야 되고요. 지금 하나가 더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두 덩어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앞에 거 바꾸면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의 제곱 빼기 x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차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큰 덩어리의 제곱 빼기 제곱 해서 합차 공식 쓰는 요 유형, 요거는 이제 뭐 사실 1학년 지나면 나오진 않습니다. 1학년 지나고 나서는 나오진 않지만 1학년 때는 좀 체크해야 되는 좀 색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봅시다. 다음 33페이지 문제 10번. x 4제곱 ax 제곱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a, b를 구하시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건 뭐였죠?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랑 비슷하긴 하지만 인수정리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면 인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인수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무튼 우선 x에다 얼마 넣어봐야 돼요? x에다가는 1을 넣어봐야 돼요. 그럼 1 넣었을 때 0 되게끔,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제곱으로 나누면 문제는 넣을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a, b를 구하려면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우선 이게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4차면 고차라고 부릅니다. 3차 이상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방식,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건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x-1이 두 번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x-1로 두 번 나누어 떨어지니까 조립제법을 두 번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1, 0, A, 0, B 1로 하면요 1, 1, 1, 1,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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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플러스 1 이 0 하나 나오는 거고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1, 1, 1, 2, 2, A 플러스 3, A 플러스 3, 2A 플러스 4 얘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얼마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1. 그냥 A, B 구하셔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조립제법을 2번 하면 된다. 11번 페이지 34페이지 11번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려 네모에 맞게끔 써보랍니다.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래요. 유형이 이렇게 하는 유형도 하나 있고요. 인수분해는 치환하는 유형도 하나 있고요. 인수분해에서 공식 외웠다고 끝 이게 아니에요. 유형을 알아야 돼요.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커다란 덩어리의 제곱으로 합차를 이용해서 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지금 x, y가 막 복잡하게 있어요. 사실 문자가 3개짜리도 이 12번 보면 3개짜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이 방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면 x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x제곱 거기까지 쓰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네모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뭐예요? x제곱 썼고요. 2y, 2xy 썼고요. 3x 썼어요. 이거 나머지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 인수분해 되죠. y 플러스 1, y 플러스 2. 그럼 뭐예요? x제곱 x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얘를 숫자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상수항은 두 숫자의 곱, 이 가운데 항은 두 숫자의 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잡고 두 개의 곱, 두 개의 합은 2y 플러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빼기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네모인가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y 플러스 2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이제 쭉 쓰면 되죠.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얘는 네모네요. 여기 네모. 가로 x 빼기 y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자를 꼭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합과 곱을 찾아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식도 종종 등장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지우고 합시다. 네, 이어서 34페이지 문제 12번 풀겠습니다. a-b가 6이고 b-c가 마이너스 1이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형이에요. 유명한 문제인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요새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도 유명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전체를 2배로 하고 2로 나눕니다.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요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짝지어줘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얘에다 뭘 붙이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을 붙여요. 얘에다가는 b제곱하고 c제곱을 붙입니다. 얘에다가는 c제곱하고 a제곱을 붙여요. 그럼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썼으니까 얘 사라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분의 1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까지 만들어집니다. 지금 예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a-b가 얼마예요? 6이고요. b-c는 마이너스 2예요. c-a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두 개 더하면 되나요? 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a 빼기 c는 4. 그럼 c-a는 마이너스 4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2분의 1에 36, 4, 16이니까 얼마죠? 40, 56의 절반, 28. 답은 28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런 유형인데 사실 여기다가 뭐 실제로 더 응용돼서 많이 나오는 형태는 는0 해서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제곱 합 제곱 합 제곱인데 0이래요. 그럼 방법은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A는 B, B는 C, C는 A. 그러니까 세 개가 다 A, B, C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다가 하나 더 뭐라고 주냐면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이다. 삼각형의 세변이다.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A, B, C가 꼭 이제 또 의미까지 부여해서 길이 또는 뭐 거리 뭐 이런 걸로 의미까지 부여해서 나옵니다. 실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저기 12번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일반적인 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34페이지 13번 페이지 34페이지 13번 문제 보면 다항식 px를 x-a로 나눴을 때 그대로 쓸게요. p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xpx를 x-a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또 쓰네요. A는 BQ 플러스 R입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이 식은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무슨 말이냐? 왼쪽하고 오른쪽이랑 같은 식인데 구조, 위치만 좀 바꿔준 것 뿐이에요. 왼쪽하고 오른쪽 식은 같은 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치만 조금 바꿔놓은. 이해됩니까? 그런 거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몫과 나머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뭐냐면 B하고 R의 차수예요. B로 나눴어요. 5로 나눴다고 칩시다. 5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가 5보다 크면 돼요? 안 되죠. 나머지는 5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라는 의미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걸 다항식에서 뭐의 개념으로? 차수의 개념으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애가 3차라고 하면 나머지는 3차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 항등식인데요. 내가 대충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봤어요. 항등식의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를 차수를 맞춰놨어요. 얘가 얘보다 작게끔. 차수가 얘가 더 작게끔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해석도 할 수 있냐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애는 몫이야. 이 위치에 해당하는 애는 나머지야 라고 그냥 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항등식이라는 의미가. 이해됩니까? 차수라는 조건만 맞춰주면 이 위치가 그대로 나머지 몫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거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이 위치와 이 위치에 조건이 잘 부합되게끔 한번 정리를 해봐라. 항등식으로 변형을 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px가 얘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px는 x-a qx 플러스 rx 이렇게 돼요. 지금 이 r은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겠죠. 숫자예요. 근데 난 지금 뭘로 나눴으면 좋겠대요? x-a랑 한 덩어리 그리고 여기가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차니까 상수가 되게끔. 이해돼요? 그럼 x-a로 묶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와요. 가로 그냥 할게요. x, qx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차수가 안 맞아요. 1차면 여기 상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1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a로 묶어야 되니까 여기서 x-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막 만들면 안 되죠. 당연히. 만들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보정을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AR이 여기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숫자 AR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 AR은 A도 수, R도 숫자니까 얘는 숫자입니다. 상수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RX로, RX래. X-A로 묶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A, X, QX 플러스 R 플러스 AR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1차, 얘 상수 조건 맞아요. 그 다음에 A, B, Q, R 두 개의 곱 더하기 뭐 어떤 덩어리 이렇게 해서 위치가 맞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석만 하면 돼요.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걸 몫으로 내가 취급해도 되겠구나. 이 위치에 해당하는 AI를 나머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과를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항등식 위치만 맞춰주고 차수의 조건만 맞으면 못과 나머지를 그 자리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34페이지 문제 14번. 이번에는 물이 가득 담긴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 뭐 적당히 그릴게요. 직육면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5짜리인데요. 여기다가 기둥이 가로 세로 일자리인 기둥을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쭉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남아있는 물을 옆에다가 부었답니다. 근데 부었는데 어떻게 부었냐면 이번에는 가로가 x 플러스 2, 세로가 x짜리, 높이가 적당히 빠졌네요. 또 물이 높이가 h짜리로 이렇게 빠졌대요. 그러면 h가 얼마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항식 문제죠. 다항식. 어떻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5에서 기둥만큼 빼야 되죠. 1, 1이니까 높이만큼만 빼면 되네요. x 플러스 5가 빠진 물의 양을 여기다 부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x 플러스 2, h 이렇게 되면 돼요. 왼쪽 정리할까요? x 플러스 5로 묶어지나요? x 플러스 5로 묶고 요 앞에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없어지네요. 됐죠? 근데 얘가 x 플러스 2네요.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지니까 답 h는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x 플러스 2 둘 다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0은 아닐 테고 그럼 양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 여기 좀 써야겠네요. 34페이지 15번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임을 이용해서 421분의 400 곱하기 401 더하기 1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거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알 건데 x를 2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x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이고 얘는 400 더하기 20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x제곱 x 1. 근데 분자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네요. 뭐죠? 얘죠?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뭐만 남아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제 숫자 넣습니다. 400 빼기 20 더하기 1. 그럼 얼마예요? 381. 답은 381이 나와요. 됐나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얘예요. 이 공식 본 적 있죠? 수업 시간에 아니고 교과서에는 이 공식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공식이 없어요. 근데 문제집에는 이 공식 되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뭐 흔히 a 4제곱 뭐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한데 이 공식 되게 많이 적혀져 있어 막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 쌤이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공식은요, 개념은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교과서 이외의 개념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아야 맞는 거겠죠. 교육과정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 공식을 너희들이 너무 막 신경 써서 외우는데 그럼 여기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도 외우지 말라고 애초에 줘버렸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활용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은요, 공식이 아니고 유형이에요. 유형. 정확하게는 요거 유형입니다. 기억나요? 아까 큰 덩어리의 제곱 빼기 큰 덩어리 제곱. 이거는 하나의 인수분해 유형으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1 빼기 a 제곱, 이렇게 유형을 바꿔주고 큰 덩어리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제곱. 그러면 이거 덩어리의 인수분해니까 합차 공식이니까 더하기 a 플러스 1, a 제곱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죠? 공식은 교과서에 나온 개념 위주로 하면 되고, 너희들은 문제 풀이에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유형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원 중단원까지 풀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